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바랩에서 활동을 하고 했던 한서우고요. 저희 같이 같이 함께 해주셨던 AI 엔지니어 고경민님이랑 같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테크 포 임팩트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 한 번도 깊게 다뤄보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기술 기반의 모드팝이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드론 영상 기반으로 선박 속도를 추정하는 태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BEV라고 하는 버드아이 뷰로 변환을 해서 드론과 선박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먼저 디바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남방 큰 돌고래가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그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마크라고 하는 단체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방 큰 돌고래 자체만을 전 세계에서 놓고 보면 멸종위기 위협 단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남방 큰 돌고래가 저희처럼 이제 서식지에서 살기 때문에 제주도를 놓고 보면은 저희 이제 위험 단계, 멸종 위기 준 위협 단계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작년인가요? 네, 작년에 이제 필드 트립으로 가서 육지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를 보실 수 있는데 처음 보는 분들은 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바다에 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선박들을 보게 되면 그 주변에 돌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도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물론 선박을 통해서 보는 것을 저희가 제지하는 건 아니지만 선박이 너무 돌고래와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은 좀 이제 돌고래가 다치거나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옛날 데이터긴 한데 이렇게 돌고래를 직접 본 것을 포스팅한 그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실제로 구자읍하고 대정읍에서 많이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대정읍에서 본 돌고래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선박으로 이제 돌고래를 관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거리를 지키기가 어렵다고 해요. 돌고래가 이제 선수파라고 하는 배 근처에 있는 그 파동을 좋아해가지고 옆에 붙기도 하고요. 실제로 선박이 이제 돌고래가 멀리 떠나지 않게끔 여러 대의 선박이 이제 돌고래를 에워싸면서 좀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좀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관찰 관광 활동 기준 방법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50m, 그다음에 뭐 300m, 700m, 1500m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좀 핵심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50m 이내에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50m에서 300m에서는 이제 스크류라를 정지하는 그래서 선박이 움직이면 안 되는 이런 법령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는 것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이것을 위법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제주도청이나 이제 해경에게 전달했었을 때 이 영상이나 이미지만 가지고 이제 거리를 좀 측정하기가 어렵다라는 피드백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계시는 경민님하고 이제 마크의 부대표님이 같이 이제 실제로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하는 사진을 찍어온 건데요. 실제 마크랑 뭐 핫핑크 돌핀스 단체에서 해당 상황을 좀 제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다 근처에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드론을 날리면 이점이 뭐냐면 저렇게 위에서 아까 제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버드아이 뷰라고 해서 이제 새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함으로써 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리랑 선박 속도 아까 그 법령에서 나왔던 그 주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고요. 실제 동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미지로 파싱을 하고 이미지를 버드아이 뷰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 내에서 GSD, GPS 뒤에 설명드릴 건데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선박 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BEV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뷰를 이제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보면은 뭐 조감도나 항공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근 왜곡을 제거해서 그 거리 객체 간의 거리를 좀 더 객관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론이 이제 바다에서 선박을 보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그 기술 필드를 보면은 자율주행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실제 그 자동차 앞에 있는 카메라나 뭐 위에 달린 카메라가
여기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포함을 해서 위에서 내려다본 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으시고요. 좀 간단한 심플한 이미지로 보게 되면 저 왼쪽에처럼 이제 저 빨간 색깔 차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내려다보면 빨간색 차와 검정색 차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BEV를 통해서 이렇게 왼쪽 이미지처럼 좀 모호한 거리를 오른쪽에 원근감을 없애서 거리를 추정을 하는 것을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수식이 나와서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팀원 AI 엔지니어들이 다 많이 모여있던 상황에서 요거는 AI랑은 좀 동떨어진 컴퓨터 비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이제 경민님께서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흔쾌히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아무도 하지 않아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을 좀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고 일단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저희가 옆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저 부분이 그 사진에 담기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이제 카메라 좌표계가 있고요. 그다음 월드 좌표계라고 하는 저희가 살고 있는 3차원의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카메라의 자세를 추정. 그러니까 이제 짐벌과 그 드론이 붙어 있는 그 자세를 추정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을 하고 짐벌이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저희 좌표계로 봤을 때 요피치 룰이라고 해서 X축, Y축, Z축에 대한 그 값을 이제 로그에서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드론 고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드웨어가 얻어내는 그 값을 가지고 로그에서 얻어낼 수 있고요. 드론 타입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렌즈별로 센서 데이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드론이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의 파라미터가 달라지는데 그것을 입력으로 받고 저희는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메가 파이 뭐죠?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각도로 감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카파입니다. 네, 그래서 카파로 이제 변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XYZ 같은 경우는 그 3차원 위치를 이제 얻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 EO 벡터라고 하는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그 외부 파라미터라고 해서 로테이션 매트릭스랑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에서 회전과 이동에 대한 벡터를 이제 구하게 되고요.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고 내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값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저 첫 번째 위에 보이는 회색깔 상에 이제 투영이 되겠고요. 저희가 만드는 그 BEV는 오소로 포토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처럼 이제 Z가 0인 높이가 이제 0인 부분에 대해서 투영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거는 이 작업이 이제 실제로 드론이 지리 좌표해서 GIS를 다룰 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바다기 때문에 이제 그 높낮이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따로 후처리는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해수면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긴 했지만 그다음에 GSD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픽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픽셀이 실제 세상에서 얼만큼의 크기를 가지느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줌인을 했었을 때 한 픽셀당 5cm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거는 예시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교를 해보면 GSD가 이제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객체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상 한 픽셀이 지면에 차지하는 거리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가정은 이제 평면 Z는 0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애를 먹었었던 게 GSD라고 해서 그 가로랑 세로가 같은 값은 아니에요. 아까는 예시로 5cm, 5cm가 나왔는데 그 픽셀 그 렌즈의 이제 이미지 센서 사이즈에 따라서 이 가로와 세로의 GSD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이제 드론 데이터나 이제 카메라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랩 시작할 때도 제가 좀 예시로 보여줬었는데 저희 태스크가 왜 어려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 비전 플러스 AI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응용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CCTV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요. CCTV는 고정 뷰고요. 그래서 차량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제 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코드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선 간의 거리도 뭐 한국 고속도로를 따르면 이제 여기와 저 흰색 선 사이가 20m, 그다음 여기 간격이 뭐 8m 이런 레퍼런스 길이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 고정되어 있고 짐벌도 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한 성능을 분석을 할 때 라이다를 같이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얻은 값과 라이다의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햇빛에 반사돼서 오는 그 리플렉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이 움직이기도 하고 드론이 움직임과 동시에 짐벌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레퍼런스 길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지상에 있는 GPS 값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알고 있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도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어려운 거는 하드웨어 센서의 오차가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하지만 그게 오차를 가장 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이런 빛 반사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요. 레퍼런스 길이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선박에 대한 길이를 아는 길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경민님이 2번, 3번, 5번에 대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서우님께서 저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세 가지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디오랑 SRT, 이제 플라이 로그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비디오는 이제 핸드폰 촬영을 해도 이제 영상 데이터가 나오듯이 그냥 시각 정보가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SRT 같은 경우는 그 드론에 대한 GPS랑 그다음에 촬영 시각 그리고 초점 거리 뭐 ISO와 같은 이런 카메라에 대한 센서 데이터가 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로그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GPS과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제가 촬영 시각이라고 넣어놨는데 촬영 시각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시각까지 다 담겨져 있고 전반적인 드론 비행 경로에 대한 시간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각도, 드론 각도, 뭐 촬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속도, X축에 대한 속도, Y축에 대한 속도 등등 이제 전반적인 엄청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 있어요. 네, 여기서 문제는 비디오와 SRT는 프레임별로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싱크가 맞아 있는데 저희가 BEB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카메라 각도 데이터가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봤을 때 어떤 각도로 촬영되어 있는지를 싱크를 맞추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촬영 시각 그리고 안에 GPS 그리고 플라이 로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싱크를 맞췄고요. 맞추고 나면은 이제 한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각도로 촬영되어 있는지 1대1로 매칭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 정성적인 평가를 두 개를 했어요. 하나가 GPS를 시각화해서 정말 맞는 각도로 맞는 경로로 움직이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그 카메라 각도가 알맞게 움직이는지 그 두 가지를 확인을 했는데 첫 번째로 비행 경로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정답지로 남쪽으로 일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드론이 이제 움직이는 정답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싱크를 맞춘 다음에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는 대로 그 제가 2기 때 합류를 해서 1기 때 있던 로그 싱크를 이제 좀 고도화했다라는 내용으로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싱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2기 때는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서 정답지를 구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움직이는 그 드론 경로를 싱크를 맞췄을 때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각도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플라이로그에 나와 있는 이제 OSD, 이제 드론에 대한 각도와
짐벌이라고 적혀 있는 카메라 각도, 그 다음에 OSD와 짐벌을 더한 각도. 3번은 기입은 로그에 찍혀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실제로 생각을 했을 때 드론이 만약에 이 정도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봤을 때 이거를 두 개를 더해야 정말 정확한 값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3번을 추가해서 넣어놨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OSD랑 짐벌이랑 그냥 둘 다 오일러 각도로 X, Y, Z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보기 편하게 그 회전 행렬을 오일러 각도로 변환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오일러 각도를 회전 행렬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행렬 곱셈을 통해서 나온 정확한 값을 다시 오일러 각도로 저희가 이해하기 편하게 오일러 각도로 변환을 해서 저희가 수치를 확인했고요.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OSD랑 짐벌이랑 OSD랑 짐벌이랑 합친 거를 다 봤을 때 짐벌 자체의 값이 오일러 각도 짐벌의 오일러 각도가 이미 월드 좌표계로 어떤 보정이 되어 있어서 기입이 됐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떤 별도의 결합 없이 짐벌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로그싱크 같은 경우는 잘 맞는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이때 근데 살짝 한 1초에서 2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는데 이것도 잡아보려 했으나 딜레이까지는 잡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이 비디오 경로나 아니면은 비디오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속도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속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거 세 가지 말고도 좀 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더 핵심적인 부분 세 개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의 GPS를 추정하는 단계예요. 저희가 로그 데이터, 싱크 맞춘 로그 데이터에는 드론에 대한 GPS만 있지 어떤 촬영하고 있는 배에 대한 GPS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대한 GPS를 추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제 영상 속의 이제 드론 좌표와 배의 좌표를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그 GSD, 이 픽셀의 실제 거리를 기반으로 드론에서부터 이제 배가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의 GPS를 구하고요. 이렇게 배의 GPS를 구하게 되면은 이런 경로가 나와요. 되게 보고 배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경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정할 건지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항공우주나 아니면 트래킹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그 칼만 필터를 사용해서 보정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없어서 칼만 필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GPS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를 지속적으로 보정을 하면서 실제 경로와 맞게 추정을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초록색이 이제 실제 경로면 파란색처럼 어떤 실제 경로와 유사한 형태로 점점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오차 없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Q랑 아웃라이어 방법을 써서 오차를 좀 많이 줄였는데요. 이거를 설명드리면 시간이 좀 초과될 것 같아서 Q를 쌓는 이유는 Q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실제 GPS 오차율이 이거는 그 프레임별로 이제 단일 프레임 비교했을 때는 상대 오차율이 40%인데 만약 Q를 쌓게 되면은 한 4%까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건 간단한 예시로 갖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Q를 저희 GPS 포지션을 이제 Q로 쌓아서 이제 5초 단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아웃라이어가 그렇게 한 번 튈 때 엄청 많이 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IQR로 이제 이상치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IQR 썼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원래 추정했을 때 좀 이런 경로에서 그래도 배의 경로와 비슷하게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의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차율은 평균 오차율, 이거 표 같은 경우는 단일 프레임으로 오차율을 계산한 거라서 이제 프레임끼리 0.03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오차는 33%고 이제 평균 오차는 3.6 노트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관적이게 이해하기 편하기로는 6에서 7km 정도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실제 서비스 영상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웹페이지에 이제 비디오 영상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배와 이제 돌고래의 이제 거리, 실제 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배가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에 대한 속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 오차는 저희가 GT를 얻기 위해서 그 오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 배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측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배도 엄청 좀 많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차가 상당히 큰 거로 나타나는데 실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적인 거를 많이 넣다 보니까 오차율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1기 때는 그냥 돌고래를 집단으로 검출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가공 정책은 돌고래가 몸통이 절반 이상 나와 있는 경우에만 이제 가공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잠수하는 경우에는 검출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리를 얻어야 돼서 1기 때는 전체적으로 그룹핑을 가지고 무리의 중심에 대한 것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돌고래가 꼭 무리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선두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 거리에 대한 오차를 충분히 반영 못한다라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전체 이제 돌고래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박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제 표출하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오차가 되게 크게 보여가지고 경미님께서 좀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선 DJI라는 드론을 취미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DJI 드론 같은 경우가 데이터를 이제 사용자에게 주는 관점에서 전처리를 알아서 하고 줍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아까 경미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파라미터들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월드 좌표계인지 카메라 좌표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조차 공개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좀 직접 GT를 수집하고 실제로 하나하나씩 다 검증을 해보면서 최종 결과물을 얻어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반기는 태스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랩이 끝나고도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지금 붙잡고 해결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혼자 발표를 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좀 직접 해가지고 결과물을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이거 PPT 만들다가 제가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라고 의문이 든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진짜 다 시각화해서 어떤 경향성을 좀 파악을 했는데 하나 보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희망적인 얘기.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